이 이야기는 제가 네일샵에서 15년 넘게 일하면서 겪은 실화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재밌게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언니. 오랜만이에요. 요즘 바쁘셨나 봐요. 손톱이 이렇게 엉망이 될 때까지 안 오시고. 저는 10년 넘게 저희 샵을 찾아주는 단골 언니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언니의 손톱은 큐티클이 거칠게 일어나 있고 젤 네일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아이 바쁘긴. 그냥 귀찮아서. 원장님, 오늘은 그냥 깔끔하게 다 지워주기만 해요. 당분간은 네일 안 하려고. 언니의 말에 저는 살짝 놀랐습니다. 내일은 언니가 유일하게 스스로를 꾸미는 즐거움이었거든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언니답지 않게 왜 그래요? 속상한 일 있어요. 제 질문에 언니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가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하면 네일샵은 순식간에 언니의 고민을 들어주는 대나무 숲이 되곤 했습니다. 원장님, 나 어쩌면 좋지. 나도 이제 40인데 여전히 이 모양이야. 10년 넘게 원장님 봐왔으니까 솔직하게 말하는데 사실 나 너무 불안해. 언니의 목소리에는 자조 섞인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는 제가 처음 샵을 열었을 때부터 함께한 저에게는 언니이자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언니가 40년 동안 남자친구 한 번 사귀어보지 못한 모태솔로라는 사실은 저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 사실은 언니의 삶에 늘 따라다니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그림자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20대, 30대에는 아직 젊으니까 언젠가 인연을 만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지만 40대가 된 지금은 그 기대마저 희미해지는 듯한 불안감이 언니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원장님, 저 여중여고여대 나온 거 알죠? 살면서 남자랑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이 거의 없다니까. 맨날 여자들만 있는 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남자랑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조차 어색할 때가 많았어. 사회생활도 비슷했지. 회사 동료들 대부분이 여자고 그나마 있는 남자 직원들이랑은 그냥 일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인지 사주에 남자가 없는 건지 운명 같은 만남은 왜 나만 비껴가는지 모르겠어. 나는 원래 연애운이 없나 봐 하면서 스스로 납득시키는 게 편하더라고. 마치 운명이 딱 정해져 있는 것처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인연이 알아서 찾아올 거라고 믿었던 거지. 드라마 주인공들처럼 운명적인 만남이 나한테도 올 거라고 나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고 나 자신한테 주문을 걸었지 뭐야. 근데 이젠 40대가 되니까 운명 핑계 대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것 같아. 사실 내가 정말 운명을 믿어서가 아니라 현실을 마주하기 무서워서 운명 뒤에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다들 한두 번씩은 연애해 봤는데 나는 왜 한 번도 못 해봤을까 싶어서 가끔씩 울컥해. 남들 다 아는 연애 감정, 설렘, 이별의 아픔 같은 걸 나는 평생 못 느껴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너무 서글퍼지는 거지. 주변에서는 눈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혼자가 편해서 그래. 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제일 잘 아는 건 바로 나 자신이니까. 언니는 굳은 표정으로 손톱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언니의 큐티클을 밀어내며 언니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원장님, 나도 사실 20대 때는 인기 많았어. 나름대로. 아르바이트 했던 편의점에서 번호도 몇 번 따여봤다니까. 근데 다들 너무 이상하게 생긴 거야. 뭐랄까 딱 봐도 성격이 괴팍해 보인다거나 나랑 안 맞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다 거절했지. 대학교 다닐 때도 나한테 대시한 오빠가 있었어. 근데 그 오빠는 너무 마르고 키가 작은 거야. 그래서 내가 나는 키 큰 남자가 이상형이야 하고 돌려 거절했지. 그때 나는 내 나름의 프라이드가 있었던 것 같아.
나에게 대시하는 사람이 있었고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만 내가 눈이 높아서 안 만났을 뿐이라고. 그게 나에게는 일종의 자기 위안이면서 자존심이었던 거지. 나는 인연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안 한 거야 라는 생각으로. 20살을 훌쩍 넘긴 지가 벌써 10년이 더 지난 거 있지. 내가 원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자신감으로 10년이 흘러버린 거야. 그렇게 나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현실의 만남을 외면하고 과거의 작은 경험들을 확대 해석하며 나 자신을 납득시켜왔던 것 같아. 20대 초반에 몇 번의 대시를 마치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했고 그렇게 과거의 추억에 갇혀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 거지.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 오빠들을 한번 만나볼 걸 그랬나. 이상해도 그냥 한두 번쯤은 만나서 대화라도 해볼 걸 하고 후회되기도 해. 그땐 그렇게 작은 것들까지 따지면서 사람을 재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회조차 없다는 게 너무 슬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 속에 갇혀서 진짜 나를 찾을 기회들을 놓친 것만 같아서 허탈해. 언니의 말에는 안타까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언니의 손톱을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언니 그래도 이제는 결혼 생각 있잖아요. 그럼 소개팅이라도 좀 해봐요. 남자 있는 모임에 가거나 밖에 나가서 사람들 좀 만나봐야지. 아 원장님. 소개팅은 너무 싫어. 인위적인 만남이 너무 불편해. 굳이 조건 따져가면서 앉아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하잖아. 마치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의 이력서를 펼쳐놓고 평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직장은 어디 다니세요? 집은 어디예요? 취미는 뭐예요? 결혼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가는 게 마치 내가 물건처럼 진열되어 평가받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피곤해. 그렇게 스펙을 재고 조건을 따져가면서 만나는 건 내 나이 40에 굳이 그래야 하나 싶기도 하고.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고 싶어. 커피를 마시다가 우연히 마주치거나 서점에서 같은 책을 고르다가 눈이 마주치거나 그런 운명적인 만남이 내게도 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있어. 억지로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한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런 만남. 언니의 대답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원한다면서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임이나 술자리, 하다못해 동호회 활동조차도 귀찮아하는 언니의 모순을 저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언니에게 자연스러운 만남은 현실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가장 편안한 핑계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형의 조건을 꼼꼼히 따지고 그러면서도 운명적인 만남을 꿈꾸는 언니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그저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의 표현처럼 느껴졌죠. 안타까웠지만 저는 그 모순에 대해 직접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언니의 손을 만져주며 언니가 스스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죠. 그럼 최근에 받은 소개팅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언니는 최근에야 큰 용기를 내어 처음으로 소개팅을 받았다고 말했었죠. 언니는 씁쓸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정말이지. 왜 하필 나한테는 그런 사람만 오는 건지. 나이가 나이인지라 남자는 40대 중반이었는데 솔직히 너무 별로였어. 키도 작고 배도 좀 나오고 한눈에 봐도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지. 그래서 그냥 밥만 먹고 오자 하는 마음으로 대충 만났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집에 와서 은근히 그 사람한테 앱부터 연락이 오길 기다렸어. 그래도 인연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한 번 더 만나보면 좋은 점이 보일 수도 있잖아. 하면서 핸드폰을 괜히 만지작거리면서 나는 분명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보지 못한 그 사람의 다른 장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심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 근데 연락이 안 오더라.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다음 날이 되어도 내가 별로였다는 걸 깨달았지. 내가 거절한 것도 아닌데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없으니 자존심도 좀 상하고 기분이 참 묘했어. 소개팅 내내 나도 그 사람에게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기대를 했던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고 스스로를 눈이 높다고 포장하며 기회를 외면해왔는데 막상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상대마저 나를 외면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큰 벽처럼 느껴졌어. 아, 나는 이제 진짜 끝인가라는 생각까지 들더라니까. 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함께 작은 기대가 무너진 상실감이 느껴졌습니다. 이윽고 언니는 수치스럽다는 듯 얼굴을 감싸 쥐며 더 깊은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뭔지 알아요, 원장님? 회사 동료들이야. 나는 한 회사를 10년 넘게 다녔잖아. 다들 나랑 비슷한 나이인데 하나둘씩 결혼하더니 이제는 애도 키우고 그러다 보니 나한테는 남자친구는 있냐, 왜 결혼을 안 하냐고 자꾸 물어봐. 처음에는 대충 얼버무렸는데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가 없는 거야. 매번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것도 너무 지치고 언젠가 들통날까봐 두려워. 솔직히 남자친구는커녕 내 나이 40이 되도록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봤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하고 민망해서 차마 말을 못 하겠는 거야. 남들이 보기에 나는 능력 있는 커리어우먼인데 이런 기본적인 연애조차 못 해봤다는 사실이 나를 너무 초라하게 만들었어. 마치 내 삶에 큰 결함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가상의 남자친구를 여러 명 만들었어. 예전에는 남자친구는 있었는데 헤어졌어라고 말하고 지금은 남자친구가 있는데 요즘 좀 바빠서 잘 못 만나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어. 매번 그럴듯하게 둘러대는 것도 이제 너무 힘들어. 거짓말이 계속 거짓말을 낳고 그 거짓말에 살을 붙여야 하니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야. 혹시라도 회사 동료들이 남자친구 사진 보여줘라고 말할까봐 핸드폰 배경화면에 아는 지인 사진을 가져다 놓기도 했고 언젠가 들통날까봐 항상 조마조마해. 혹시라도 원장님한테 내가 만나는 남자친구 이야기를 할 때도 내 머릿속으로는 가상의 인물을 상상하면서 말하고 있다니까. 가끔 내가 진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고 착각할 때도 있다니. 정말 한심하지. 거짓된 행복을 꾸며내면서 혼자만 힘들어하는 나 자신이 너무나 불쌍해. 언니의 고백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의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고 저는 그런 언니의 손을 말없이 잡았습니다. 나는 어쩌면 좋지, 원장님. 나도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남자를 만나기 위한 노력은 왜 이렇게 싫은지 모르겠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결혼이라는 안정적인 울타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정작 그 울타리로 들어가기 위한 문을 열어보려는 시도조차 하기 싫은 거야. 소개팅은 인위적이라고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만남을 원하면서도 정작 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모임이나 동호회에 나가기는 싫고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갈 용기는 당연히 없고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내 자신이 너무 싫고 한심하게 느껴져.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사실 혼자 늙어가는 것에 대한 공포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 같아. 근데 그 공포와 열망이 현실적인 노력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더 꽁꽁 숨게 만들고 있어. 이 나이가 되도록 남자 한 번 못 만나봤다는 사실은 너무 창피해서 거짓말이나 하고 있고 그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너무나 비참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현실의 감옥에 갇힌 것 같아. 결혼도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먼저 용기를 내고 상대를 이해하고 마음을 열어야 관계가 시작되는 건데 나는 그런 노력을 할 용기조차 없는 것 같아. 노력했다가 거절당하면 어쩌나
나의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너무 커서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거야.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정말 혼자 늙어가는 거 아닐까? 원장님,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변명만 늘어놓고 스스로를 속이는 내가 과연 누군가를 진심으로 만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 스스로도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데. 언니는 텅 빈 손톱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도 언니의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의 고민은 비단 결혼 문제뿐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나약함과 모순을 마주한 한 사람의 깊은 자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니의 손을 마저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래도 노력하면 좋은 인연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희망을 잃지 말고 계속 노력해봐요. 나중에 제가 언니 연애 상담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